반중, 반공, 자유의 깃발을 드는 사람, 보수를 살리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해를 지키는 거고요. 지금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직행 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공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죠. 지금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나라꾸라지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에 지금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양어장 관리에 관한 시설이다라고 구라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인공섬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중국해 점령할 때 요수법 썼었죠.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그렇게 바다가 넓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인공섬을 지었다? 그럼 다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지들 나중에는 대한민국 땅까지도 잡아먹겠다라고 우기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해도 너무 심하죠. 대한민국이 말이죠, 중국의 돈에 취해서 친중 정책들을 펼쳐내고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잡수고 있습니다. 이젠 말이죠, 간첩 처벌을 못해가지고 한국의 이 안보 자산이 그냥 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부근에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되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간첩법이 북한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을 또 수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입건해봤자 중국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군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앞에서는 이건 쥐마냥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해를 지킨다라는 건 단지 바다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이죠, 이 남중국해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한국의 바다, 서해를 야금야금 점령하고 있는 이 중국을 상대로 대단히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버려진 시추선을 개조해가지고요, 축구장만한 크기 고정 구조물을 수면 아래 숨겼다가 떠오르는 반잠수형 인공섬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 진영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빅텐트론, 반명 빅텐트론, 이재명을 물리치자, 이 똥가루들 다 모여 이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침묵했던 인물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재명만 막으면 된다라는 잡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뺄셈이 말이죠, 덧셈인 줄 착각하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 전략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심 없는 확장은 잡탕밥일 뿐입니다. 결국 지지층의 충성심만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놈 저놈 불러들이는 덧셈 정치가 아니라 이념의 명확성, 그리고 적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놈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중심 아젠다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잡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보수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한번 해먹었던 방법을 지금 대한민국 서해까지 지금 돌려보고 있는 겁니다.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를 지금 서해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총을 쏘지는 않죠.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보호, 기상관측, 민간어업지원 같은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정교하게 바다를 빼앗는 거죠. 이게 중국식 하이브리드 해양 점령의 전략입니다. 2012년에 말이죠, 필리핀하고 중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반칙으로 지금 중국이 그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카보로 섬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합니다. 이 중국이 강렬하게 저항하죠. 곡괭이고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 민병 어선과 해경을 동원해가지고요, 어민보호 명분으로 이 필리핀 해군과 대치를 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재하면서 이 필리핀은 철수를 했는데
했는데요. 중국은 모르는데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요. 해상 주둔을 고착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국제사회가 이 중국을 비난을 해도 오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 뒤에 말이죠. 베트남 바다에는 시추선을 때려 박습니다. 이 중국이 초대형 시추선을 말이죠. 베트남 배타적 경제 수역에 기습 배치합니다. 해경선, 군함, 민병선단으로 베트남 어선을 위협하고요. 이불로 충돌을 유도하고요. 이제 무력으로 하는 거죠. 이 중국 독한 놈들이 말이죠. 국제사회 항의도 무시했습니다. 시추를 시작했으니까 철수를 못한다 라고 그냥 배째라 선언을 했죠. 사실상 통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베트남 바다 요렇게 잡쌌죠. 2015년부터 17년까지요. 암초를 말이죠. 섬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군사 기지를 세우죠. 여기에 활주로도 세웁니다.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벙커, 항공 관측탑 세웁니다. 수비 암초에는요, 경납고 해군 부두를 세웁니다. 미스치프 암초, 그러니까 필리핀 영유권 지역에 말이죠, 고속정과 대공포를 배치합니다. 초기엔 어민의 쉼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완공을 한 후에는요, 그냥 우리 거 이러면서 또 배째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국이 해왔던 공통 전략이 뭐냐면 민간을 명분 삼습니다. 우리 어민을 보호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무력으로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철수 불가하다 지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배째라 이러면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뭐라던가 말던가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게 중국이다 라는 거죠. 그 전략 그대로 지금 서해에 옮겨왔습니다. 이 남중국해 전쟁이 말이죠. 서해판으로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2022년에 시작했다가 뭐라 하면 멈췄다가 또 조용하면 여기서 확 짚고 뭐라 하면 멈췄다가 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서해 PMG 폐시추선을 개조해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서로 손 안 대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다가 폐시추선을 꽂아 놓고 이제 내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70m 넘습니다. 다시 재보니까 가로가 100m, 세로가 80m, 높이가 50m. 해기장도 있고요, 감시탑도 있고요, 고속보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근에는요 반잠수식 선란 1호, 2호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양어장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부는 말이죠. 감시 장비, 수용 시설까지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해양 조사단이 접근을 하면 무장으로 위협하고 항로를 차단하고 이렇게 지금 막아왔다라는 거죠. 중국 그냥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요 기초 질서가 없습니다. 도덕성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자국민이 먹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만들고 돈 벌면 되는 거죠. 도덕성 결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조물이 아니죠. 이 의도가 핵심입니다. 해양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PMG는요, 어업 외 활동 금지 구역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고 해경법에 따라서 500m 안전지대를 주장하고 자빠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이 선박이나 진입을 모두 차단하고 우리 땅이니까 못 지나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말이죠. 여기에 항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사회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그냥 통보, 조치 그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그런 국민성은 말이죠. 이 잘못했을 때 걔 박살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마. 아이고 우쭈쭈 금쪽이 달래듯.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 이러니까 가짜게 본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이런 국민성을 상대할 때는요. 트럼프식이 딱이죠. 그래? 관세 전쟁 한번 해볼까? 올려봐. 오케이 콜. 100 받고 100더 100 받고 100더 한번 조져볼까? 치킨 게임식으로 가야지 중국은 움짤 하는 겁니다.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어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인공섬이고 민간시설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군사기지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남중국해가 빼앗긴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서해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이 말이죠. 이 뭐 이재명이다, 누구다, 이거 국내에서 엉아 이거 아닙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치가 저쪽 아가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진영으로 오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43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이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이 있을까? 저는 저는 정말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에 대한 흐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흐름 없이 막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그냥 이재명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한심하다라는 거죠. 우파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좀 뜨라라는 거죠.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요. 반명의 빅텐트 이거 필패입니다. 이념 없이 모여드는 이런 잡탕 정치 100% 지죠. 왜냐? 싸움의 대상이 정확한 사람과 그냥 총 들고 가자 100% 지죠. 내가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신무장이 되어 있으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칼만 주고 사용법만 가르쳐주고 상대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싸움을 하자.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반 이재명 하면 이긴다고요? 택도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에 대선도 그렇고 2024년에 총선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반명하고 뭐 반문하고 이조 심판론 모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이제 이런 구호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모여든 탄핵 동조자들, 변절자들 데리고 지금 빅텐트를 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탄핵에 앞장섰죠. 지금 이준석하고 그 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재형하고 원팀하고 있습니다. 권선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어쨌습니까? 자율투표라는 명분으로 탄핵 동조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도 말이죠. 권선동이가 자율투표 이야기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탄핵을 방조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거는 지금 보수 내부 총질해서 국민들 허덕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의 정치 자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여내는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하버드 호소인이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부정한 세력입니까? 이런 거를 담는다?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하고 있는 조경태. 이거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있다가 이 금배지 쫓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죠. 김상욱 이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밥 안 처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가장 친한 친구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송초로 밑에 있던 놈입니다. 한지아 이건 뭡니까? 민주당의 하나갑 조카입니다. 이낙연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낙연 이 사람 뭡니까? 이 정통 쥐아빠 아닙니까? 개혁신당과 손잡고 지금 정치 생명 꺼져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빅텐트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슬그머니 발을 꽂겠다? 아니요. 저는 이들이 외치는 반 이재명은요. 이념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냥 정치 잡탕밥입니다. 말이 됩니까? 덧셈이라고요? 정치는 더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두 사람 들어와서 대가리 수는 두 개가 늘었다라지만 이 보수 유권자들 가슴에 멍들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는 2030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마이너스 3천, 5천 아니 10만, 20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뺄셈입니다. 머리 좀 굴리십시오. 색이 없는 정치엔 충성도가 없습니다. 중도 확장도 안 되죠. 내부 결집도 안 되죠. 보수 유권자는 묻습니다. 아니 뭐 지금 잡탕밥 이건 뭐 하는데 맛있게 만들어 놓은 비빔밥에 똥가루 뿌리면 그 똥가루 비빔밥 잡사지냐고.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적 선택 절대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시민과 빨갱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자빠졌냐라는 거죠. 이 선거 자체는 체제 전쟁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명하게 던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다. 이념이 밥 먹여주고 자유가 돈 벌게 해준다. 이념, 보수의 이념 잡아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에 번영을 주는 거다. 대한민국은 번영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답을 내고 있잖아요. 답을 어떻게 윤 어게인으로 윤심이 민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한 사람 그래서 윤 어게인을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씨였으면 이 어게인을 했겠죠.
이 대가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라서 안 된대요. 윤석열이라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윤석열 정신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냥 이미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막 여러 사람들 포용할 수 있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정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있다 금배지 막 달고 선수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돈을 쫓는 권력 추종자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돈일까? 뭐 중국 돈일 수도 있고요.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친중, 반미, 전체주의의 상징이다. 드럼통 정치다. 드럼통 정치보다 더 강한 거 전체주의의 상징이다. 저 새끼 저거 되면 베네수엘라 가고 빨갱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외칠 건 외쳐야죠. 반명이 아니라 지금 반중국, 반공산당,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공 정신이다. 세계 선명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인공선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라는 거죠. 알잖아요. 알는데 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뭘 지키고자 아는 만큼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서해에 저 떠있는 단지 구조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국의 야욕을 얘기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무능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스며들어 있는 이 중국의 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인 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전 세계 1호로 공자학원을 설치했죠. 각 대학 곳곳에 공자학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그건 제가 왜 싫어합니까? 하버드 가서 본인이 전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버드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하버드에 공자학원이 처음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하버드 공자학원 나왔다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이제 중국 머니에 취해서 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인공섬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에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침탈을 보면서 반 이재명만 외치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탄핵의 동조자들과 손을 잡고 정체성 없는 빅텐트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체제 전쟁입니다. 반명으로는 못 이깁니다. 윤심으로는 이길 수 있죠. 반중, 반공, 자유의 깃발을 드는 사람, 보수를 살리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해를 지키는 거고요. 지금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직행 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공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죠. 지금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뭐 좌와 우 없습니다. 다 똘똘 뭉쳐가지고 딱 선명하게 반중, 친중 나눠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진짜 민심은요, 윤심입니다. 그 윤심이 뭐냐? 내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똑똑해지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이 있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TV였습니다.